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북한이 간밤에 또 도발을 해왔어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젯밤 10시부터 쐈고요. 포 사격이었습니다. 동해도 쏘고 서해도 쏘고 양쪽에 같이 쏴서 250여 발을 쐈어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제 우리 군에서 호국훈련이라고 하반기 기동훈련을 했었거든요. 이거하고도 철원 쪽에 포사격을 했었는데 여기에 북한이 뭐 반발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격 같은 경우는 그 완충구역, 그러니까 그 9.19 군사합의 때 지정했던 그 완충구역보다 그 남쪽에서 그냥 우리끼리 쏜 거였거든요. 사격 훈련을 한 거였는데 북한은 지난 14일 날 그때 포격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사합의 안에 있는 군사합의 때 지정했던 해상 완충구역 안쪽에다가 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일단 특별히 뭐 거기에 말려들지는 않고 있고 경고통신 정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 그 하나 더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소식이에요.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금요일 저녁 밤늦게 혹은 토요일 새벽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결과가 이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윗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정도로 칼끝이 바로 향할 거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까지 시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이 되면 분위기는 바로 짜게 식을 거고 혐의 입증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국방부 장관, 당시의 해경청장 혐의는 뭔가요? 어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거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인데 이게 지난주 감사원이 발표했던 그 보도자료에서 발표했던 혐의랑 똑같죠. 서욱 전 장관이 SI 첩보보고서를 민스 시스템에서 삭제했고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 월북으로 보도자료를 짜맞췄다는 그런 논리를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 첩보를 삭제했다. 민스라는 그 시스템에서 삭제했다는 건데,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삭제한다고 원본이 삭제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리고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삭제라기보다는 볼 수 있는 권한을 조정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검찰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뭐 아직까지 거기 구체적인 설명은 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요 수사 과정을 그리고 재판 갈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은 역시 이제 성역이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뭐 감사원, 검찰, 국정원, 해경 등등이 한통속으로 뭐 사정하는데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뭐 힘쓰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몰이다 대 표적 감사다. 이런 이제 공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 일단 서욱 장관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사안의 중대함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서욱 장관이 이제 좀 지금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기 때문에 뭐 군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묘한 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군사정보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정보 체계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거는 서욱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혐의로 불법으로 볼 것이냐 아닌 거에 대해서만 지금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 되느냐. 제가 거기서 그러면 삭제가 원본은 삭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안 보이게 삭제한 것이다. 요거까지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하 부대. 양쪽이 다 인정한 거. 이게 보면은 모든 부대들이 군사 이 정보 관련을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대에서 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서욱 장관이나 당시 안보라인에서 판단했던 거는 이거를 모든 군에서 다 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안 보이게 해라라고 해서 그거를 지운 거고 원본을 지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그 대해서도 표현을 놓고 그게 삭제냐 아니냐 이제 그게 또 논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는 다뤄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예. 서로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해석에 다른 건데 예. 이거를 지금 그럼 구속을 해야 돼서 수사를 여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좀 액션을 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강한 의지. 그래서 서욱을 발판으로 삼아서 박지원 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문재인 뭐 대통령을 수사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까지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 쪽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 좀 반신반의 뭐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발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강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만 보기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냥 액션으로만 신청했다가 그게 기각돼 버리면 오히려 수사에 더 타격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타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감사원이 한 내용하고 거의 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검찰이 지금 요 영장이나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욱 장관을 구속을 해가지고 더 나올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핵심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예. 그거가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제 사살이 되고 나서 피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청와대 안에서의 그 회의 내용을 지금 검찰은 보고 싶은 건데 대통령 기록실 기록물을 한 달 동안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지금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뭐 약간 좀 이견이 또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연을 하자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할 때는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가 주거가 분명치 않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고위 공직자들 출신이어서 뭐 도주할 것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증거인멸을 지금 와서 뭐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관측이 좀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게다가 최근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영장이 잘 안 나오는 게 좀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기각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다만 한 가지가 이제 검찰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발부가 될 거를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법원에 의해서 아니면 기각되느냐 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인터뷰로 뭐 차차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파행, 최고 존엄 논란까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에서 최고 존엄이란 단어가 단연 화제였어요.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이게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기동민 의원인데 그러니까 어제 말고 원래 이 말은 그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질의하다가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표현을 했던 기동민 의원의 말은 한번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고까지 한 사람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조정훈 의원인 거죠. 기동민 의원이 그제 국방장관 상대로 한 건가요? 네.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들 아니냐. 여기에서 왜 최고 존엄이란 표현을 썼느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기동민 의원은 그거는 조롱의 의미로 쓴 거지 뭐 존경의 의미가 아닌데 왜 그렇게 지적하느냐 사과해라. 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제 있었던 해프닝이 어제까지 이어진 거고 그러면서 기동민 의원도 흥분해갖고 뭐 나를 김정은 꼬붕으로 만드냐 앞뒤 맥락 자르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뭐 거기에 나중에 뭐 조정훈 의원이 재반박하고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끼어들고 하면서 말꼬리 잡기가 계속됐고 그러면서 난장판 속에 결국 감사 중지까지가 됐습니다. 다시 뭐 중단까지 됐어요. 법사위가 이랬고 행안위도 어제 경기도 상대로 국감을 했는데 뭐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문제로 싸우면서 또 뭐 증거 자료 제출이 좀 성실하게 됐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하면서 파행이 됐었고요. 지금 국감이 전반적으로 어떤 팩트가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언성만 높이고 계속 싸우는 모습들 그러다가 파행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정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치적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사흘 전에 지금 임기 2년의 대표에 재당선이 됐어요. 뭐 시대전환의 의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양당 정치를 깨겠다. 이거가 이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당시에 이제 뭐 위성정당으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조정훈 의원이 조정훈 민주당의 시대전환이. 위성정당으로서. 네, 그때 뭐 기본소득당 기타 등등해서 들어갔는데 다음 총선에는 이제 법을 지금 뭐 정치권에서 바꿔서 아예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위성정당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양당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하는 약간 그런 공간을 넓히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대전환의 어떤 대북관이에요. 북한에 대한 관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동반자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민주당 쪽은 네. 북한은 통일해야 되잖아요. 물론 긴장 관계에 있지만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이를테면은 북한을 이제 뭐 주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반자 국가로는 얘들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뭐 옛날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냥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냥 이렇게 살자 통일하지 말고 이게 동반자 국가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네. 뭐 주적 이런 개념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꼭 통일해야 하는 뭐 한민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자. 예, 예. 실용관 뭐 이렇게 봐야 예, 돼요. 관리하고 실용주의론? 살자. 통일하려고 하는 것도 피곤한 거고 얘들하고 싸우려는 그러니까 관리를 하자. 뭐 요 정도인데 요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대북관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최고존엄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해석이 그런 게 가능하다. 있고 뭐 최고존엄이라는 요거는 북한에서 한 2009년부터 이제 뭐 김정일, 뭐 김정은을 이제 지칭하는 실제 단어기는 한데 여기에서 기동민 의원은 약간 농담은 섞인 거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뭐 불리는 이런 그 양반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VIP 대통령을 뭐 아니면 통 뭐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한데 일부러 조금 조정훈 의원이 각을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맥락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 저는 근데 요게 이제 피차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생각 가질 수 있고 근데 이걸로 정회까지 됐다고 하니까 국감이 멈춰질 정도까지 큰 설전이 벌어진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예. 국감이 그렇게 가고 있고 오늘 국감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쉬어가는 날입니다. 7개 상임위를 하는데 뭐 주목해 볼 만한 건 교육위 정도가 있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 직위 해제 상태인데 서울대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정도가 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재명 재판 수사 기록만 10,000페이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거, 또 국토부한테 협박받았다고 했던 발언, 이거 허위 사실 아니냐, 요거에 대한 재판 시작됐죠? 네, 어제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준비 기일 때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냥 변호사들이 가서 양쪽 입장 확인하고 증거 조사 뭐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이 가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이 10,0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서 다 아직 살펴보지도 못했다. 그 시간을 좀 염두에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잡혔습니다. 어제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 안이 지금 술렁이고 있다. 친문 분화의 어떤 분위기가 감지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살짝 제가 취재한 거랑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가 특히 친문 쪽에서도 보면 뭐 아직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뒷집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단일 대우로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이 뭐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말한 걸 갖고 법원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거 좀 과하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단일 대우로 거기에 가고 대해서는 있고 일치하고. 다만 근데 이제 성남 FC 사건이나 예전에 뭐 대장동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재판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균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이게 이제 국감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성남 FC 관련해서 두산 측에서 이제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대가성이 있었다. 이거를 그 성남 FC 후원을 한 게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제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많은 수사들이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제 지지자들한테 암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됐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국감장에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속행이거든요. 선거법은 아마 1년 안에 다 빨리 판단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이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